2022년 7월 셋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종료됐던 팬데믹 휴가 지원금 제도가 다시 재도입된 소식과 취약계층에게 제공되어 온 무료 신속 항원검사 키트가 종료된 소식, 호주 실업률이 3.5%를 기록하며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병원들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서비스 기관들이 향후 몇 주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가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7월 말경에 코로나 확산세가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간의 조언이 나온 상태입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같이 병가를 비롯한 유급 휴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던 팬데믹 휴가 지원급 코비드 팬데믹 리브 페이먼트 주당 $750의 자가 격리 지원급 지급을 종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 키트 제공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 결정에 대한 각 주 정부의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이들은 최소 이번 겨울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지원금 지급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정부 부채가 $1조 육박할 정도로 불어나 예산에 지나친 압박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팬데믹 휴가 지원금은 전임 정부가 종료 시점을 정해 시행한 조치로 그 당시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덧붙이고, 정부는 팬데믹 대처에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급 지급 연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각 주와 테리토리 지도부, 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해당 지원급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요. 나빠진 여론을 의식한 듯 알바니지 정부는 결국 긴급 강요 회의를 열고 6월 말 종료됐던 팬데믹 휴가 지원금 코비드 팬데믹 리브 페이먼트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급 병가를 낼 수 없는 노동자들은 코로나에 감염돼 7일을 격리하게 될 경우 다시 $75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번 조치가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1일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만여 명 안팎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매우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는데요. 즉, 유급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캐주얼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자가 격리 지원금을 지급해야 직장 내 집단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캐주얼 등 비정규직 직원들은 생활고를 우려해 코로나 감염 사실을 숨기고 일을 할 수 있고, 이는 곧 직장 내 코로나 확산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팬데믹 휴가 지원금은 9월 30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총 $7억 8천만 달러가 소요될 이번 지원금은 연방 및 해당 지방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연방 정부가 취약 계층에게 무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제공해온 프로그램을 7월 31일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컨세션 카드 소지자 등 사회 취약계층들은 매달 최대 5개의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대상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무료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수령해 집에 비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560만 명에게 5,800만 개 이상의 신속 항원검사 키트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의료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무료 신속 항원검사 프로그램 종료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저소득층이 코로나 검사를 중단할 수 있어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제공 프로그램 종료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자체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호주주와 ACT주,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가 감염 후 회복된 이의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을 기존 12주에서 4주로 줄이라는 호주 의료 보호 선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호주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로 인해 재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면역 지속 기간은 코로나에 감염된 후 회복된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입니다. 즉 기존에는 코로나에서 회복한 이들의 면역력이 12주간 유지되어 12주 동안은 코로나 재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판단이었지만 해당 기간이 4주로 줄어듦에 따라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4주 만에 다시 재감염에 걸릴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아직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조치 등 강제적 조치는 꺼내들지 않았지만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6월 호주 실업률이 전월 3.9%에서 0.4% 하락한 3.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된 사람은 전월보다 8만 8천여 명이 늘었고 실업자는 5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1974년 8월 이후 최저치로 약 5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불과 2년 전 호주 실업률은 7.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호주 사업체들은 계속해서 구인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은 6월 수치는 높은 구인 수요와 더불어 지속적 인력난으로 노동력이 귀한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적은 인력을 활용해야 해서 회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직원들의 기술 및 훈련을 강화하며 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체 및 노조들과 적극 협력적으로 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에 따라 노동자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압박에 올 한 해 계속 직면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이는 노동력이 귀해지면서 노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상승하고 이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9월 연방의회에서 인력난 및 기술 이민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연방 총리는 오랜 기간 동안 기술 부족을 겪고 있는 특정 직업군이 더 영구적인 형태가 아닌 임시 이민에만 의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더 많은 영구 이민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종료됐던 팬데믹 휴가 지원금 제도가 다시 재도입된 소식과 취약층에게 제공해온 무료 신속 항원검사 키트가 종료된 소식, 호주 실업률이 3.5%를 기록하며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